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56%, 코스닥은 1.74%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내내 쳐오르다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벤트도 있었지만 CPI 지수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어, 나스닥 5%, 뭐 다우가 3% 수준인가요? 아무튼 강한 하락이 나왔어요. 기존에 상승을 시켰던 4일분의 상승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흐름 자체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전에도 5월 5일이었죠. 우리 어린이날, 쉬는 날이었죠. 그때도 미국의 소비 지표인가요? 소비 지표였나? 글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저희 연휴 때죠. 5월 5일 쉬는 날에는 엄청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5월 4일이었죠. 5월 4일 날이었나요? 엄청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날 양봉을 띄웠을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5월 5일 소비지표인가가 발표가 되는 순간 음봉으로 감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주구주구 빠졌어요. 결국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끔 혹은 강하게 들어오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너나나나 이제 상승인가? 라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강하게 눌러버린다는 거죠. 왜? 그래야 손절 물량이 멘탈이 털리니까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는 입장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나라는 연휴가 끼면 기가 막히게 미국 시장은 상승한다는 거. 연휴의 덕을 본 한국 시장은 거진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연휴 때는 항상 미국 시장이 활성화돼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문이 닫히면서 그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 잠시 잠깐이라 들어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가끔 올랐던 것처럼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때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라서 선방하는 그런 날은 거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코스피나 코스닥 어제 올라왔던 자리를 오늘 반납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결국 갭이 떨어지면서 종가는 양봉으로 땡겼고요. 양봉으로 땡겼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는 연휴 기간 동안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올렸던 것만 했다? 반납시켰다. 그리고 갭이라는 게 차라리 좋은 게 오늘 같은 날 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갭이 떨어지지 않고 어제 종가에서 그대로 시작을 했으면 그대로 음봉을 두드러 맞았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갭이 떨어지면 그 주가를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갭 떨어진 날은 밑으로 쳐박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혹여나 갭 떨어진 날 강하게 음봉탕 쳐맞는 날은 다음 날 혹은 빠른 2, 3일 안에 다시 뭐한다? 쳐 올린다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림이에요. 어찌 됐든 이랬든 저랬든요. 우리가 이 월봉상 코스피 코스닥 봤을 때 쳐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진 다 밀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9월은 7월에 양봉을 얼만큼 감싸느냐라고 9월 초부터 8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라인 765, 이 자리 깨면 40포인트겠지만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뭐한다? 단기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단기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누르면서 이제는 박스권을 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서 위로 올려치면 좋지만 위에가 뭐다 저항이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갇히는 그림,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결국엔 이 중간값 위에서만 버텨주면 그래도 횡보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은 나타난다. 수급이 나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적은 물량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역시도 위로 올라가는
8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한번 찍고 밀릴 줄 알았더니 결국엔 시장이 금양이니까 아침에 갭을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밀었다. 결국엔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와서 갇혀놨다. 그럼 다시 요 위까지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종목이래요. 코스닥도 역시나 박스권을 칠 확률이 높다라고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편적으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순 정도까지는 그런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위냐 아래냐 잡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는 위가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휴전 상태로 들어가요. 결국엔 다시 뭐 누군가가 아예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악재적인 부분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북한발 리스크처럼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악재 뭐 그닥 이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악재 하나는 뭐였다? 단기 소멸된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이라크 전쟁 얘기는 이제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 금리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겠죠. 요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올렸다가 놨다 올렸다가 놨다 이거 말고 나올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하나 더 있겠죠. 뭐 북한발 그죠? 추석 연휴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이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발이 터지면 뭐 한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어느 정도 올려다 놨을 때 북한발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돈 있는 놈은 돈 벌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현재 시장은 그런 관점으로만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뭐 딱 길게 보기도 뭐 짧게 볼 필요도 뭐 없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타고 수급이 빠져나가거나 어느 정도 고점에 이다르면 일단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받아도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당장은 수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할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퍼스도 뭐 매한가지죠. 예전에 3,200원, 3,1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3,400원과 3,200원 기준이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3,300원이에요. 그랬고 100원 단위로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100원 단위를 못 넘기면 그 밑에 100원 단위까지는 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고 한 번 더 밀었었죠. 그게 3,000원까지인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이진 않다. 이 고버스가 3,000원을 이탈하는 순간 시장은 긍정적으로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뭐다? 이 고버스에 대한 확률이 더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은요. 뭐 어떻게 보면 55대 45 수준. 고버스가 상승할 확률이 55, 지수가 빠질 확률이 45. 이해되시죠? 왜냐면 현재 이 차트 그림이 이뻐요. 나쁘지가 않아요. 위에 분명히 저항은 당연히 있겠죠. 모든 차트에 매물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항은 있겠지만 이 저항을 단기적으로 거의 3,800원에 4,000원만 뚫어내면 얘는 그냥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5, 6,000원까지는 정말 미친듯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정말 죽어야 된다라는 거고 안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과의 싸움인데 실제적으로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해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누가 있어야 돼? 개인이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이 만지고 있는 돈 자체도 개인이 위탁한 위탁금이란 말이에요. 예금, 적금, 뭐 펀드, 기타 등등 그런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거니까. 개인 돈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런 외부적인 세력들이. 그렇다면 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러붙어야 지들이 먹을 것도 많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을 미친 듯이 쳐 누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 나간 며느리라도 돌아오게끔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수급이 붙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급이 붙었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왜 주가가 거래량이 터뜨리냐? 지들 물량을 팔기 위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티 안 나게. 매집을 했고 그만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터트려야만이 지들이 빠져나갔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받아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재료, 뉴스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얘기인데 주가가 빠져요. HLB부터 볼까요? 좋은 얘기인데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죠? 거래를 터트리면서 뭐 한다? 지들 물량을 던진다. 간암 물질에서 뭐 좋은 작용을 만들어냈다. 뭐 논문에 실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제부터 쳐밀어요. 어제부터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어제부터 쳐밀어요. 매물대를 뚫었는데 어제부터 쳐밀어요. 그죠? 재밌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차트 그림 보면 예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올랐다가 여기서 악재가 터졌을 때 여기 기준 42,500원 43,0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단기적으로 좀 더 빠르게 간다. 이탈하면 시간적 소요가 걸린다.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뉴스를 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제 예전 영상 보시면 돼요. 차트에 다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략 몇 프로가 올랐어요? 이건 풀테이지가 안 나오나? 이거 안 뜨게끔 해놨나 보네. 설정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볼게요. 뭐 한 30% 20% 올랐겠죠? 자, 어찌됐든 이 추세는 이제 뭐 했다? 이탈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이 추세는 이탈을 시켰다라는 거고 또 이런 추세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말고 그럼 이 추세가 이탈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얘가 46,000원 위로 다시 안착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안착하는지 체크. 이 자리 안착하지 못하면 43,000원 부근까지 한번 밀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도저도 아니면 넉넉하게 잡으면 4만원입니다. 얘는. 무조건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왜? 기존에 올렸다가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산을 만든 이 지지라인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단계별로 있겠죠? 우리가 뭘 볼 때도 야 이것은 뭐뭐뭐뭐가 좋아.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 야 이건 조금 뭐가 부족해서 70점. 야 이건 50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 매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이 차트 그대로 끊임없이 오르기만 한다면 얘는 100점짜리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46,000원 위로 다시 안착시킨다면 얘는 70점이에요. 이도저도 아니고 43,000원까지 한번 밀고 간다. 그럼 얘는 50점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4만원까지 밀고 갈게. 그러면 얘는 30점인 거예요. 즉 앞으로 행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기준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뭐 호재를 이용해서 눌렀다라는 거고요. 주공상의 매물대를 뚫었다가 결국엔 다시 가둬놨어요. 실제적으로 기존의 이 매물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이 자리를 뚫어 올리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어요? 갭이 떠버렸다는 거죠. 즉 여기서 물렸던 누군가도 다 수익 중이었다는 거예요. 한 차례 올리다가 누군가 밀어내니까 여기서 뭐 한다? 들고 있던 누군가는 수익 혹은 본전을 지키기 위해서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매물 소화를 위로 쳐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 43,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 43,000원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가는 자리예요. 어디?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누군가는. 그럼 결국엔 요런 자리까지 밀어놔야만이 다시 한번 여기서 쳐 올렸던 수급 그리고 여기서 나갔던 수급을 여기서 다시 밀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과 차트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HLB 생명과학도
뭐 마찬가지의 관점이겠죠. 생명과학도 강하게 올려놨다가 결국은 밀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터졌던 수급이 있죠. 수급이 있어요. 터졌던 수급이 여기와 요 자리고, 주봉으로 돌아서면 대략적으로 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보면은 그냥 요 자리대가 계속 매물대예요. 계속 매물을 만든다라는 거죠. 매물을 만드는데 그래도 저점은 슬금슬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위에서 잡아놓고, 그죠? 그러면 결국 얘는 17,500원을 뚫고 안착했을 때 2만원, 23,000원까지 강한 상승 한 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크게 보면 그냥 쉽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자리인가 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요런 관점으로 하나 박스권 잡고, 그 다음에 요 밑에에 대한 박스권을 요런 관점으로 또 하나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림이 만들어지죠. 현재는 박스권인 거고, 요 박스권에서 이 밑에 하단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고, 그 자리가 13,500원이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요. 이 13,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은 12,500원, 13,000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그대로 아직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켜내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쌍봉을 한번 찍고 밀려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못해도 15,0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려놨을 때 뭐가 나온다? 신규적인 관점 가능하다. 15,000원 밑에서는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손절 무조건 잡고 해야 돼요. 얘는 13,000원 무조건 손절 잡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 밑에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15,000원 위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물타기 하는 자리도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최근에 ST큐브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면역 항암제, 에클론과 ST큐브, 기타 등등 올라오다가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를 눌렀고요. 그러놓고서 다시 한번 효과 입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약 일상 중간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주가를 다시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볼게요. 거래량 터진 자리와 실제적으로 한 차례 차트상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자리. 그러면 1차 파동을 만들었던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강하게 쌓아 올렸던 자리와,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를 만들어내죠.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내죠.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요 횡보하는 자리 안에서도 캔들이 부딪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 19,800원. 결국 요 자리는, 이 종목은 19,800원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더 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19,800원을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 결국 2만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또 한 차례 그 다음 추세를 잡아먹으러 간다는 거죠. 23,000원대. 그러면 결국 2만원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리인 18,000원에서는 유지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도 밀려서 결국엔 종가가 17,8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18,500원을 뚫어내는 그림을, 18,500원에서 2만원을 뚫어내거나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엔 18,500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주가를 밀고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15,000원대까지. 눌리고 나서 뭐한다? 결정한다. 기술적 반등이 18,500원을 뚫어낼 거냐, 아니면 못 뚫어내면 이제는 주가가 밑바닥으로 하락하고 이제는 횡보한다. 어디?
14,000원에서 11,000원대에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봉상으로 보니까 확연히 눈에 들어오죠. 캔들이 있던 자리와 있지 않았던 자리.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종목이 버텨내더라도 16,500원 유지하는지만 단기적으로 체크하셔라. 요 자리 이탈하면 결국엔 14,000원, 14,500원은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유지하지 못하면 11,000원대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자리,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인할 자리 다 확인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당장으로는 또 다른 이슈가 한번 빵 하고 터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이 안에 가둬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고점과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그럼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저점을 찍으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이처셀이죠. 뭐 오너 리스크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를 미친듯이 뺐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이 종목을 한번 설명드렸죠. 그 자리가 요 자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이 네이처셀을 모르시는 분들,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네이처셀은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실이고, 이 네이처셀이 제2의 셀트리온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뜬금없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 때린다. 종료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깜빵이 오래 있었으니까 너 다시 사장으로 혹은 회장으로 취업하지 마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친듯이 밀었다. 근데 거래량도 미친듯이 터졌다라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알고 있던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가 어거지로라도 밀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이 거래량만큼 다시 양봉으로 메꿔놓지 않는 이상은 위험한 자리다. 누군가는 털고 나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음봉이든 뭐든 간에 주가가 강하게 쳐 눌렀을 때는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 더 레벨 다운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자리가 올라오면서 음봉의 중간값을 못 넘어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양봉으로 때려 누르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무조건 한 번 더 밀어요. 얘 17,800원도 지금 다시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있죠. 누군가가 어거지로 민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봉도 매물대를 벗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럼 월봉의 관점에서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1차적인 16,000원을 일단 확인했고요. 이 자리에서 강하게 18,5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못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얘는 14,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어야 된다. 결국엔 기존에 상승시켜놓고 바닥을 잡았던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밀어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척 하면서 주가를 다시 올리든, 아니면 횡보하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구름대 하단을 확인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대신 이 박스의 크기 기준으로 올라갔던 양봉의 자리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음봉의 자리도 요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대칭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은 아직 탐험하지 못한 자리. 그러면 굳이 요 자리도 탐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면 얘는 14,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다. 16,000원 지켜내지 못하면 14,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혹여나 물타기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그 자리까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되고 했다가는 또 쥐도 새도 없이 쳐맞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종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액세스바이오, 지금 오늘은 제약바이오 위주로만 했어요. 시장이 많이 빠지면 사실상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위주로 하락이 좀 나온다라는 거고,
현재는 지수 자체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제약바이오가 빠르게 올라올 거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하지만 하락하는 건 그렇게 강한 하락이 제약바이오 위주로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진단키트 관련이죠. 뭐 주가를 갑자기 쳐 올렸다가 뭐 진단키트 수입을 안 한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괜한 말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뭐 했다? 밀었다. 그러면서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요. 주가를 한번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음봉으로 한번 눌러놓고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빵 하고 누르면서 어디? 요 음봉의 몸통과 그리고 밑꼬리를 기준으로 계속 흔들어대는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뭐 하는 자리? 수급이 터졌든 안 터졌든 여기가 매물을 많이 쌓아놓는 자리예요. 많이 쌓아놓는 자리면 요 자리 위로 안착하게 되면 앞으로는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당분간은.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쳐밀고 내려가 버리면 뭐 한다?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 매물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뚫어내려면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음봉의 기준으로 슬금슬금 음봉 몸통이 올라가는 척 했다가 여기 기준부터 음봉이 뭐다? 밑으로 쳐박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즉 매수세보다 아직도 매도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들고 있던 누군가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던진다라는 거예요. 에라이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더 편하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제 얘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었고 상승시켜놓고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들었고 짝꿍댕이 패턴의 흐름을 당장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추세가 깨지면 뭐해라? 무조건 손절해라.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좀 더 뭐해도 된다? 들고 가봐도 된다. 못해도 16,000원에서 어디? 그나마 움직이면서 여기서 매물을 쌓았네? 그러면 17,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들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16,000원에서 이 17,000원짜리까지는 기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뚫고 올라가고 말고는 뭐다? 뉴스발, 즉 거래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찌됐든 거래가 어제보단 2배 이상 터졌으니까 오늘 이 양봉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딱 따져서 단기적인 관점은 14,500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14,000원만 13,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지켜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